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여기가 지금 어디죠? 여기는 경상북도 의회 농사위원회 위원장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제가 의원님 보니까, 양력을 보니까 이 농수산위원회에서만 계속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장까지 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이제 초선 4년에 이어서 지금 이제 재선의원 농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북이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농도고, 특히 제 지역구인 상주가 경상북도 농업을 대표하는, 아마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하는 농업 수도라서 농업의 현안이나 또 우리 상주 농업이 선도적인 농업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 위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상도의 그 상이 바로 상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상주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저희 상주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상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그 역사의 도시인데, 지금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에 있어서 그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를 해서 농업의 도시로서의 위상뿐만 아니고 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을 또 유치를 해서 경북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어떤 큰 역할을 하는데 상주의 중심에 있고,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전국적인 농산물이 저희들은 사계절 다 저희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꽃감이 제일 또 상주가 유명하고, 또 우리 지역의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배라든지 포도, 그 다음에 전국의 오이, 양봉, 그 다음에 전국 한우두수가 또 우리 상주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농과 식품, 그 다음에 축산 관련돼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나 농민을 함께 주민으로 모시고 있는 지역이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특별히 좀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북 농업기술센터가 상주로 이렇게 예. 이전을 합니까? 네. 우리 농업기술원이 이제 상주로 유치되고, 지난 12월에 이제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북도가 여러 가지 세수 부족으로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은, 이제 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 농업의 이제 중심에서 상주가 농업의 메카 역할을 하는데 큰 이제 중심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빨리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돼야 또 이제 상주의 그 기술원의 농업인 회관이라든지, 또 우리 또 업에 관련되는 내수면에 관련되는 또 내수면 그 관상업 비즈니스 센터를 또 기반을 유치를 해서 지금 이제 착공을 해서 내년쯤이면 완공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주변으로 인한 어떤 그 관광 인프라도 상당히 구축이 잘 돼 있고, 또 농업 분야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또 이제 우리 상주가 교통에 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팔달, 전국으로 보면 아마 교통의 가장 중심지에 있어서, 또 그러한 그 SK 머티리얼즈라는 또 큰 기업 유치와 함께 산단을 또 조성해서 또 우리 상주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 우리 행정에서도 기업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상주의 우리 지역 구민들한테 그동안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지지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마움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죠. 우리 상주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지방의원 3선을 거쳐서, 또 사실은 지방의회 또 상주시로 봐서는 여성의장을 하는데 전폭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또 힘을 보태주셨고, 또 도외 재선의원으로 저는 이번에 또 경상북도 여성의원 중에서 무투표 당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받은 큰 사랑에 무거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늘 농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갈 수 있다 해서 우리 농업이 굉장히 미래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의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경북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한 분 한 분 잘 섬기고 성실히 노력하는 그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상부의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 의장으로서 또 여성 위원장으로서 사실 이 자리 유리천장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북이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그런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걸 잘 극복하셨는지 여성 의원님들한테 조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제 생활 정치의 비례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의원 3선을 거쳐서 도에 특히 이제 농수산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상임위원장을 한 게 아마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를 거쳐서 지금은 경상북도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저희들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저희들 국민의힘 전국 총회에서 공동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데 부족하지만 작은 모델이 되고 싶은 그런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의정활동으로 또 지역민에게는 며느리로 또 딸로 또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서 여성이 정치를 하면 더 맑고 밝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작은 모델이 돼서 우리 후배님들이 큰 제가 가시던 불을 헤치고 나가면 후배들에게는 탄탄한 그런 도로가 나오는 그런 자양분이 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늘 또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배 의원님들에게 지금도 늘 강조하는 게 우리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면 그 시군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역량 강화를 해서 그 남성 의원들과 대등하게 견주었을 때 여성이 정치하면 뭐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줍시다 하는 그런 조언의 말씀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비례대표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정활동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좋은 조례 성과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방의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성들이 생활 정치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첫째도 둘째도 시민을 향한 진심, 진정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본인 고유의 색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지역 현안들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예산을 정말 절감을 해서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배치하는 데 중심을 써야 되겠다 이래서 상주가 농업지역이긴 해도 교육에 어떤 소외되는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여성과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지자체에서 더 많은 매칭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지방정부도 교육이 살아야 지방정부도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 변경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가 지방의회 때 준비를 했었고 지금 도에 와서는 지역의 소외계층인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정부하고 우리 경북도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우리 공직자들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사한테 또 촉구를 했고 또 우리 농업 관련된 데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부가 생산비를 따지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국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식량 산업이고 미래의 비전 있는 산업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더 많은 청년 농부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농작물 재보험 관련에 대해서 개선을 또 촉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서 농업에 관련되는 세수 같은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올 연말까지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비롯한 이런 것들은 일몰제 폐지 촉구 제가 그런 부분도 우리 경상북도 지사에게 촉구를 하고 또 요즘 뭐 가장 화두인 우리가 원전수 오염 방류수로 인해서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어서 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그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면서 그 조례를 통해서 이제 경북에서 유통 생산되는 수산물만큼은 안전 검사를 통해서 우리 경북 도민들에게 또 경북에 생산되는 수산물들이 전국 어디에 가서도 신뢰받을 수 있는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수산업이나 농업인들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정부나 그다음에 도가 지자체가 지원을 통해서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관련 조례들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 서나 농민 생각 이 노래가 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 한번 하실까요? 안지나 노래 잘못했어요. 안지나 서나 농민 생각, 안지나 서나 상주 생각. 요 정도로 할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를 잘못.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들으면서 지금 이제 인구 소멸로 인해 가지고 지역들이 다 날리고 행안부에서도 매년 1조씩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상주가 제가 알기로 인구가 많이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조례도 제정을 하셨다고 답변서에서 봤습니다. 좀 어떻게 좀 우리 상주가 다시 인구가 늘어날까요? 저희 지역에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구 소멸 지원 대응 기금이 경북도에서 이제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봤지만은 전반적으로 기금이 인구 소멸 지역, 그 다음에 관심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경상북도 21개 시군이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예산 편성에서 그런 점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소멸지역, 그 다음에 관심지역에 적절한 예산들을 편성하라는 취지에 이제 그 조례를 제정을 했고, 우리 상주 같은 경우는 경북도와 도교육청하고 또 우리 경상북도의 상주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구 소멸의 위험을 막자. 그 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유치됐을 때 정조 여건이나 교육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기농을 하거나 기촌을 하거나 기업이 들어와도 다시 대도시로 나가는 어떤 역기촌 기농 현상에 대해서 최소한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로 상주의 지평부도 그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아마 대응 기금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시로 평가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는 청년 농업인들도 들어와도 교육 인프라가 안 좋으면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 근로자 소득 수준 이상으로 최소한 농업 소득이 나오는 거에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 여건이나 교육 여건이 안 좋았을 때 아이들 데리고 또 가족이 대도시로 교육 문제 때문에 이동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는 이번 아마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의 일환으로 지역교육지원센터를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부지를 매입을 하고 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인구 소멸 위험에 벗어날 수 있는 시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도 이민을 좀 독려를 하고 관련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좀 지원을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농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 없이는 대한민국 농업, 특히 상주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농업 근로자들이 여러 형태로 들어옵니다만은 외국에 지금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 통로로 들어와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의 초청 케이스, 그다음에 계절 근로자
케이스,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유효 인력 뭐 이런 모델로 가는데, 저는 첫째도 둘째도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도 다문화를 인정하는 그런 국가로 당당히 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줘야 된다. 이래서 외국인 인력들이 왔을 때 숙소 문제나 그분들의 인권 문제나 인건비 문제, 복지 문제를 같이 병행하지 않고는 지역에 이제 뭐 농막이나 또 농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나 경북도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농가와 같이 윈윈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또 대한민국에서 또 더 나아가서 가족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정착하는 케이스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기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래서 숙소 문제, 그다음에 이분들의 크고 작은 인권 문제는 경북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농수산위원회에 산적한 여러 현안들이 있겠지만은 좀 위원장으로서 꼭 이것만은 해결하고 싶다. 네, 이 위원장 임기 동안에 이것만은 꼭 해결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무부에서나 정부 방침의 법률상으로 경북도가 주도해서 어느 나라와 이렇게 MOU를 맺어서 거기 있는 인력이나 비자를 주는 게 법률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저는 농촌 인력 문제를 도가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시군에 맞춤식 인력들을 제공하고, 뭐 예를 들면 그 나라에 뭐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어느 나라에 인력들이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선진 농업의 많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 사업으로 세계 많은 이제 기하 극복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산업 연수생이나 인력들이 이제 여기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 이제 의정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농촌 인력 문제를 도가 중심이 돼서 확실하게 시군은 또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주면 서로 공동 책임이 돼주는데, 지자체장들이 외국 인력이 왔을 때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재보험이 뭐 10수년 전에 그 재보험이 그대로, 그래서 정부도 지자체도 자부담도 다 노려서 제대로 된 현실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농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 문제도 보조로 인해서 농업의 근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보조로 인해서 그 농업이 더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보조 끊으면 농업이 끝이다. 이런 어떤 현실은 앞으로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이 농작물 재보험의 개선, 그 다음에 농업 인력의 문제, 이게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가 중심이 돼서 시군과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이 위원회에 있는 도망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20년 이제 되실 건데요. 네. 지금 의회에 계시면서 사실 의원님처럼 이렇게 영향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한 만큼 정말 국민들이,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좀 그것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의회가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지방의회 출신으로 경북도에 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22개 시군을 대표해서 도에 와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정책들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도 전체가 규모 있는 살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지금 국비나 도비 매칭 사업들이 시군의 대부분입니다. 자체 그 예산으로는 우리 상주시 같으면 1조가 넘는 예산이지만은 시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1,000억 넘을까 하는, 제가 지금 뭐 지방의회를 지금 벗어난 지가 한 6년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시군의 예산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겠다.
그다음에 도도중앙정부로부터 그 지방정부화 시대라고 그러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강조하고 계신데 정부의 그런 것들이 시도로 그다음에 시도에서 시군으로 많이 이양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경북도에 와 있는 여러 도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직군으로 와 계시지만은 저는 이제 저희 위원회에 이제 11분 의원님이 계신데 공직자 출신 그다음에 지방의 출신들이라서 저희 농산위원회는 뭐 거의 정예부대라 할 정도로 재정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오셨으면 이래서 시군의 의회를 한 번 정도 거쳐 오시면 어떻겠나. 예, 그래서 정치 예비학교처럼 그런 것들이 선진국처럼 저희들도 좀 제도화 됐으면 좋겠다. 역량들은 다 있으시지만은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전체 도 예산을 도교육청에는 교육위원들이 별관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도 보고받기는 약 한 11조 5천억 정도 되는 이 예산들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본과 예산만 해도 저희들이 뭐 1조 몇천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을 다루는 그런 좀 예비 학교가 좀 있어서 그런 어떤 정치 수업을 하는 그런 학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군의 재정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시고요. 국민의힘 여성지방의원 또 협의회장으로 하고 계신데 당에도 한번 이참에 한번 제안을 한번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여성 의원들의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거는 당을 떠나서 지금 이제 59명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60명 경북도의 전체 의원 수에 비해서 여성 의원이 지금 초선 의원은 선출직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재선 의원이 선출직이 지금 3명이 있고 비례 의원님이 이제 저희들 이제 2분이 계신데 전체 다 해서 지금 6명 의원님인가 7명인가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회에서 도의회로 진출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정치력이 너무 약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당이든 간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외 타 당이든 간에 여성의 정치를 광역의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좋은 모델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야 되겠다. 그래 생각은 하지만은 다 시군 대표로 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늘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또 간호사 출신이셔가지고 농사를 좀 지으신가요? 우리 위원장님. 저는 아버지가 이제 학교 교사였고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농토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왜 또 농토가 좀 많은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이제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주말에 그다음에 또 이제 농토가 많다 보니까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결혼하고는 이제 남편이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간호사라는 학문이 굉장히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사람들과 굉장히 친숙한 친화적인 그다음에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좋은 게 좋다는 그런 학문으로 그다음에 또 우리 임상 현장에서는 적당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정확한 분명한 수치로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지방의회를 거쳐서 광역의 역할을 하는 데는 그 직업이 상당히 도움이 됐고 제가 이제 그 지방의회에 있으면서 이제 대학원하고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를 했으면 그는 이제 사회복지라는 학문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 강화보다는 그 학문이 어떤 학문이고 우리 경북의 전역의 다양한 분야 아닙니까? 노인,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아동, 그 다음에 장애인 모든 분야의 전반적인 사회 분야의 복지 분야가 어떤 학문적인 기초 배경이 있을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학문에 뭐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이 간호사라는 이 직업군에서 제가 받은 그 색깔로 저는 의원들이 고유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거든 저는 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 정책을 하든 분명한 그 자기 소신이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이론적 배경이 깔려 있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연구하고 해서 함께 공부를 해서 이제 예산이나 정책의 제안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간호사 출신들이 정치를 하면 참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게 브리꼴레르라고 만능 제주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유영만 이제 한양대 교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그래서 T자형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이 융합형 인재를 한번 직접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지방의원하고 합쳐서 선수가 아마 제가 조금 높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상주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을까? 더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자. 그게 제 평소에 늘 소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이게 참 위원장이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포부나 이렇게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목표. 저는 이제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 그 도전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더라도 지방의회를 거쳐서 광역도 가고 더 나은 정치적인 꿈을 꾸고 아니면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를 하기 위한 또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래서 이제 끊임없는 도전이 즐겁고 또 제가 하는 이 일이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이 이미자 의원님이시네요. 예. 의원님하고 어떻게 잘 맞으셔요? 어떻게 자력조도 하시고.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지만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을 통해서 또 정부의 여러 가지 기조에 대해서 많은 또 지식을 얻고 있고 또 국회의원과 함께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또 저희도 미미하지만 작은 역할을 하는 그 우리 상주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국정 운영하는 우리 국회의원들로 잘 보좌를 하고 또 우리 도도 경상북도 지사와 저희들은 뭐 수평 조직입니다. 다만 지사 역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경상북도 지사와 협업을 해서 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우리 지사님 슬로건이 있지요. 그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 한번 영상 편지 하나. 의원님, 저 남영숙 의원입니다. 요즘 연일 국정 운영에 너무 힘들고 피곤해 하셔서 제가 때로는 뵐 때마다 좀 짠합니다.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싶고 맛있는 그냥 집밥도 좀 대접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도 많지 않고 어쨌든 위원장님 같은 분이 상주 문경 국회의원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또 대한민국을 든든히 바치는 큰 역할을 하시는데 저희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화이팅!